단에서 온 모경조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긴장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그리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 출장, 그리고 종교관, 그다음에 누군가의 변호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배우고 의원님들의 그렇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하면서 공직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많이 나왔는데 후보자께서 쓰셨던 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갖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후보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993년도 그런 헌법에 없습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후보자님? 만약에 헌법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는 문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제일 먼저 찾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인권과에 근무할 때 네. 사실은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공익법무관 제도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거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 다음에 거기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모아놓고 후보자님, 지금 인권위원회, 지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로서 임명되셨는데 예. 현재 인권위원회의 현 주소, 점수로 표현해 볼까요? 몇 점이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못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 위원장께서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위원장으로 되셔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인권을 보장하는 모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또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제가 가치에 지금 드리는 따른 요지는 예. 위원장 후보자께서 위원장 후보자가 아니시라 다른 분이 하셔도 그 정도 역할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기본적인 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이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임명당하셨습니까?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예. 위원장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아프게 받아들이고 계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예.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나 갖다 추천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뇌물수수가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뇌물수수가 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깊이 생각을 안 부패행위 해봤습니다. 자체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시키고 뇌물은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게 만든다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 인권위원회 들어가 보면 해석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보시길 바라고요. 예. 과거에 헌법재판관 퇴임하시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쓰셨던데 맞죠? 지금도 그런 소신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공직에 있을수록 뇌물수수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성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뇌물수수를 한 의원이세요. 이 박 전 의원 부부는 1월 4일 날 어떤 분으로부터 샤넬백을 포함해서 모피코트 등 1,424만 원의 명품 선물 8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성범 의원은 불구속 기소, 직접 받은 박 의원의 부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긴 했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공안 일부에 배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후보자님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니까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 뭐 사회 정의를 위한 마음이 그 당시 혈기가 끓으시던 그런 검사 시절과 지금과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잠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뿐입니까? 헌법재판관 퇴임사에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믿음, 신뢰를 위해 언제나 심사숙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뇌물수수 문제, 대통령이라도 예외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예. 네라고 여하튼 대답하셨습니다. 뭐 특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후보자로서는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독립적인 기구의 위원장을 하신 후보자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공동체를 위해서 뇌물수수 관련된 문제도 인권의 한 축으로 꼭 생각을 하시고 정말 혈기 넘치던 그 검사 시절의 그때의 수사처럼 그 기조를 유지하시고 방향성을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보충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네, 모경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